네. 그리고 템플릿으로 쓰기, 대표 이미지 만들기, 편집하는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왜 꼭 해야 할까요? 우리 백지연 성우님, 여기서는 성우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백지연님, 왜 블로그를 꼭 해야 할까요? 이 시기에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죠? 솔직히 말해도 돼요? 솔직하게 말을 해야죠, 그럼. 저는 블로그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저 스타트가 좀 달랐어요. 요즘에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도 하고 사람이 죽으면 매장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블로그가 나의 뭐라고 봐야 되지? 유언 같은 그런 흔적을 멘토모리, 남기고 죽음을 싶었어요. 기억하라. 어, 그런 거를 남기고 싶어서 저는 시작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이걸로 돈도 번다네? 돈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블로그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정성희님은 블로그 왜 꼭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방치해 어, 놓으셨는데, 네, 방치했어요. 그건 게으름 때문이고요. 할 게, 핑계가 좀 많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루가 이 블로그 들여다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치했는데 필요성은 느껴요. 블로그가 금방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어떤 뭐 강의를 뭐 홍보해도 블로그를 통해서 하고 모든 걸 네, 자기를 알리는데 블로그가 꼭 그런 근간이 된다라는 건 제가 그건 느끼고 있는데 게으름 때문에 못한 거죠. 네, 우리가요, 유튜브에 네. 영상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근데 유튜브에 투자하는 시간에 블로그에 투자를 하면은 수익화가 더 돼요. 그리고 블로그 검색해서 강사 섭외도 오고 그래요. 근데 유튜브 검색해서 강사 섭외 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죠. 저는 그리고 몰랐어요, 이런 거. 십시일강에 제가 강사분들 출연을 하면은 블로그 포스팅 해드리잖아요. 카페에 인플루언서로 등록해 놓고 그러면은 검색을 해서 저 어느 분 뭐 맨발력 걷기 뭐 유송자님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막 전화가 와요. 뭐 주미덕 작가님 뭐 이렇게 뭐 누구 뭐 이렇게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어떻게 보고 아셨어요? 그럼 블로그 보고 알았어요.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유튜브에 투자하는 시간에 저는 블로그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튜브도 간단하게 편집해서 하는 걸로. 낭독특공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제가 강사 과정에서는 내 오디오로 녹음을 하고 그것을 영상에 입혀서 출력하는 걸 할 거거든요. 우리 김나경 님은 왜 해야 할까요? 블로그? 돈 벌고 싶어서요. 꼭, 네, 돈 벌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돈을 벌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 책 보셨죠? 네. 네네. 왜 자본주의 책을 경제 독서로 꼽았을까요? 처음으로? 네.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돈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돈을 음, 길가에 버리는 돈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 다니는 것 자체도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백지연님이 얘기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도 꽃을 보고 사진 찍고 또 어떻게 하면 이쁘게 찍을까 셀카도 찍고 그것이 다 돈이 되고 콘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사진만 잘 찍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파는 작가님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요즘에 다음보다 네이버에서 그만큼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구글이나 뭐 예전에 야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둘 수 있어요. 아까 죽음을 대비해서 메멘토 모리.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죠? 블로그로 돈도 벌고 나의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연락도 오겠죠. 우리 백지연님이 블로그를 이렇게 글 쓰는 실력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낭독을 듣고 포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낭독 포스팅을 이렇게 쭉 올리다가 마지막에는 어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을 살짝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기억하는 것을 낭독 특공대 쭉 가다가 마지막에 있는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 상품, 서비스를 알려야 되는데 안 알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나의 브랜드가 십시일강이다. 내가 무엇을 팔고 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야 되는데 주제가 너무 많으면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제를, 카테고리를 그냥 한두 가지, 두세 가지로 해서 간결하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올리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포털 사이트가 어떤 거라고요? 네이버.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티스토리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검색? 잘 안 하죠. 우리가 지금 다 나 네이버로 찾는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다 네이버로 찾죠. 그죠? 네. 페이스북보다 블로그를 먼저 시작해야 하는 이유. 페이스북도 많이 하는데 생산성, 보관성, 발견성, 확장성을 위해서 많이 하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성과 보관성,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 발견성과 확장성이 있죠. 그러면 발견성. 자, 생산성은 무엇일까요? 생산성. 우리 낭독특공대에도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글. 생산성은?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생산성, 글, 사진, 동영상, 동영상을 사용해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수정과 편집 기능이 뛰어나 콘텐츠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네. 우리가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사용해서 글을 쓸 수가 있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고 생산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관을 해놔서 알려줘야 되겠죠. 보관성, 정보를 어떻게 해놓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놓는 방식이죠. 그래서 주제에 맞게 그룹핑하기도 쉽죠.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놓으니까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놓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발견성 읽어볼까요? 발견성, 검색 서비스에 집중 노출된다.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 해시태그 기능이 추가되어 검색에 더욱 최적화되었다. 네, 발견성, 검색 서비스에 집중 노출이 된다. 제목 쓰는 게 중요해요. 제목과 본문에 들어가는 키워드, 해시태그 이러한 기능이 추가되어서 검색할 때 본문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 제목도 들어가고 본문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를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확장성, 확장성은 뭐예요? 내가 블로그에 있는 콘텐츠를 다른 SNS에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도 강력한 확장 기능을 제공한다. 네, 다른 SNS에 쉽게 공유할 수 있다 이랬는데 SNS, 다른 SNS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밴드, 그렇죠. 카스토리, 그렇지. 페이스북, 네. 인스타그램, 그렇죠. 맞아요. 트위스트인가? 트위터. 트위터는 트위터를 가고 트위터. 네, 그래서 트위터. 콘텐츠 만들기는 생산성과 보관성. 그리고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견성과 확장성. 그럼 포스트. 자, 키워드만 알아도 블로그가 보인다. 키워드만 알아도 블로그가 보인다. 첫 번째. 포스트가 뭐예요? 나 포스트 했어. 너 포스트 했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포스트 했어 오늘? 글을 썼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맞아요.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포스트는 게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린 글 하나하나를 포스트라고 하죠. 백지연님이 블로그를 썼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포스트. 포스팅. 포스팅.
포스트, 포스팅. 게시하는 것 자체를 포스트라고 하고 포스팅은 블로그에 글을 쓰고 사진을 넣어서 올리는 행동을 포스팅. 말하는 거예요. 포스팅. 예, 포스팅 했니? 포스트 했어? 게시하면 포스트가 되는 거고 우리가 글이나 사진 써서 올리는 그러한 행동 절차를 포스팅이라고 하는 포스팅. 거예요. 사람들이 포스팅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너 포스팅 오늘 했어? 블로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네.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는 인맥 기반으로 되어져 있어요. 인맥, 블로거와 이웃이 되어져 있죠. 블로그는 거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부터 하는 거예요. 주제별로. 전문 글까지. 네, 저녁에 제가 가지를 먹었더니 가지가 써 있네요. 소소한 일상부터 전문적인 글까지 자신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블로그라고 하는 거죠. 포스트는 관심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연결되어져 있는 SNS. 에디터는 편집이란 뜻이죠. 에디터와 팔로워를 관계를 맺는 거고 또 특정한 주제에 맞는 전문 콘텐츠를 팔로워에게 제공하는 공간이에요. 네이버 포스트. 그러니까 블로그는 인맥 기반이고 블로그와 이웃해서 소소한 일상부터 전문적인 블로그까지 하는 게 블로그고 네이버 포스트는 관심 주제를 기반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음식이면 음식, 운동이면 운동,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특정한 주제에 맞는 전문 콘텐츠를 팔로워에게 제공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파워블로그, 공식 블로그, 이달의 블로그가 있어요. 네, 파워블로그는 지금은 없어졌죠. 나 파워블로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그거 알고 싶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없어졌어요. 2014년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미끼 상품으로 많이 하죠. 제가 파워블로그 되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리고 막 몇십만 원, 크게는 몇백만 원까지 요구를 해요. 그거에 쫓아가지 마시고 파워블로그. 전문적인 글을 쓰시면 돼요. 내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 직접적인 글을 블로그는 좋아해요. 그러면 공식 블로그가 있고 개인 블로그가 있는데 개인 블로그는 개인 하는 거고 공공 블로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공식 블로그요? 네네, 공식 블로그. 공식 블로그는 공공기관, 정부 부처, 출판사, 방송, 대학, 기업 등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 대해 이용자들이 정보를 신뢰하고 안심하고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인증해주는 제도. 네, 이달- 입을 벌려서 말을 하셔야지 말을 안 하면 뇌가 기억을 못 해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하고 내가 맞아. 말할 때 기억력이 더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영어를 몇 년을 배웠죠? 3년, 9년, 많게는 뭐 12년, 15년도 배웠는데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듣기만 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입으로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 어떻게 외웠죠?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외웠어요? 쓰면서 외웠죠. 쓰면서 외웠는데 그냥 쓰기만 했어요. 입으로 자꾸 말하면서. 중얼거렸어요. 말하면서 했죠. 네. 그래서 자꾸 이걸 중얼거려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이웃과 서로 이웃이 있어요. 블로그에. 이웃은 뭘까요? 이웃은 블로그의 소식을 알아보는 사람들. 네, 블로그 소식을 받아보는 사람들인데 이웃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저는 2,000명. 와우. 이웃이 서로 이웃하고 다른 거잖아, 그죠? 네. 네네. 이웃이 5,000명. 그럼 서로 이웃은 몇 명까지 있어요? 서로 이웃이 한 1,700명? 와, 블로그 한참 되셨군요. 아니요. 하다가 네.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그때부터 이웃 친구를 맺은 거예요? 네, 계속 눌렀죠. 아, 저는 이웃이 16,000명 있고요. 네. 16,000? 이웃, 이 16,000? 전체 이웃. 네, 16,000. 예? 아니야. 맞아요. 아니야, 그거. 그리고 서로 이웃은 765명.
많으시네. 이웃은 저는- 16,000명인데 서로 이웃은 750명이에요? 저는 서로 이웃은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계속 그 시간만 나면 하루 동안 만땅 될 때까지 저는 이웃을 세요. 지금 계속 하루 아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이게 한도가 있더라고요. 100명. 100명씩. 예전에는 100명 아니고 많이 블로그를 내가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블로그는 안 해도 이런 이웃은 그냥 그 시간만 나면 눌러놨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잠재워놨던 블로그가 이제 계정만 떠나는 거예요. 열어놓고 블로그는 안 하는 거죠. 이야, 이제 시작. 16,000명, 와, 5,000명이 나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러게 여기 5,000명 서로 이웃의 수는 5,000명으로 제한되어 아니 서로 이웃은 700명밖에 안 되고 그냥 이웃. 16,000명이에요? 그냥 이웃은 몇백만 명도 있던데요. 진짜요? 그 이웃을 자기가 받아보는 거잖아요. 이웃 것을. 그죠? 나 혼자 그냥 이웃을 막 정해놓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거 그런 사람들만 놓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그래요? 관련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죠? 그것도 배웁니다. 예. 네, 관리 코너에 가면 있어요. 예. 나하고 비슷한 업종을 하셔야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내 블로그를 오지도 않아요. 사람 수만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리해야 검색 되네. 엔진 최적화. 검색 엔진 최적화 SEO 이거 많이 얘기하죠. 키워드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거. 이게 페이지가 많으면은 1페이지, 2페이지까지는 뭐 검색 엔진은 최적화됐다. 최고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하는데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나타나는 거 상단에. 그리고 C랭크와 다이아 모델 이거 많이 얘기하죠. C랭크 알고리즘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C랭크 알고리즘은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것. 네,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를 쓴다. 그러면 이 블로그가 특정한 주제가 될까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블로그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김나경 쌤은 뭐 하셔요? 특정 주제를요? 아니 직업이. 직업이요? 네. 어르신들 상대로 네. 복지 코디, 프로그램 코디, 경로당 코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작성을 하면 C랭크 네. 알고리즘에 걸리는 거죠. 그죠? 전문성을 이거 썼다. 걸린다는 거는 위험한 건가요? 뭐지? 걸린다는 거. 좋다는 거죠. 안 좋다는 좋다는 거. 거? 좋다는 거. 예. 그러면 대표님 자꾸 그 경로당 그 행복 도우미 자꾸 쓰면 안 되겠네. 왜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좋은 거라는데 써야 되죠.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 업에 대해서 계속 가니까 그걸 밀어주는 거죠. 네. 다이아 모델은 DIA. 다이아 모델은 정보성과 경험이 반영된 콘텐츠와 그 콘텐츠에 대한 방문자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다이아 모델.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정보성과 경험이 반영된 콘텐츠와 그 콘텐츠에 대한 방문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내가 정보성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정보성 글을 다른 데서 퍼오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AI가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그것이 다 검토를 해요. 이게 정보성 글을 다른 데서 퍼왔는지 이 사람의 경험에서 나왔는지 다 체크를 해줘요. 그리고 그 콘텐츠에 대해서 방문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가 댓글 달아주기 그것을 할 거예요. 블로그에 글만 써놓고 댓글에 대한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이아 모델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C랭크는 어떤 콘텐츠를 쓰는 거예요? 한 전문성 단어로? 있는 콘텐츠. 그렇지. 주제에 전문성 있는 콘텐츠. 다이아 모델은
콘텐츠와 뭐가 무엇? 콘텐츠에 대한 방문자들의 정보성과 반응. 경험이 반영된 그렇죠. 콘텐츠. 정보성과 경험이 반영된 콘텐츠는 다이아 모델. 내가 전문적인 글을 쓰고 싶다. 내가 안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내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C랭크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블로그에 보면 RSS가 있어요. 리치 사이트 서머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보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여러 사이트의 소식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거. 이 RSS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번 잘 보세요. 이 RSS가 있어요. RSS.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나오면 알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블로그 쓰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다가 보면 나와요. 면 관심이 없어서 안 봤는데 RSS를 눈여겨 한번 보세요. 이게 무엇인지. 자, CCL도 있죠. CCL. CCL은 뭐예요? CCL. 배포 저작권.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센스 표시, 저작물을 제공하는 사람은 저작자,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하락이라는 네 가지 조합해서 표시,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쓸 때는 CCL 표시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 CCL 표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근데 CCL 은 뭔지 보셨죠? 몰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표시한다는 아. 얘기예요. 한마디로. 저작물 배포할 때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함부로 아. 갖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 저작물을 제공하는 사람은 저작자,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라는 네 가지를 조합해서 표시하는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에서 저작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작물 배포. 이것을 체크를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갖다 써도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쓸 때 발행해 보면 이 CC를 체크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만 알아도 블로그가 보인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방문자를 사로잡는 키워드까지 한번 보고 갈게요.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맵 무슨 맵인데? 뭐 이게 뭐냐면 로드맵 아니다. 로드맵. 뭐지? 아. 로드맵? 아니. 로드맵이 아니고 싱크와이즈라는 거예요. 싱크와이즈. 싱크와이즈. 여러분이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거 싱크와이즈 사용하면 아주 좋아요. 변경도 쉽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네,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생각 마인드예요. 이게 생각을 꺼내는 도구. 자, 계획하고 시작하기. 블로그 그냥 무작정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이 블로그를 왜 시작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야겠죠. 주제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 주제 정하신 분 계세요? 네, 안경을 벗자. 주제를 바꿨습니다. 네. 우리 김나경님은 주제가 뭐예요? 아직 없으신가요? 네. 주제와 컨셉이 중요한 이유를 볼게요. 주제와 컨셉이 왜 중요하냐? 차별성이 없으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가 힘들어요.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안경을 벗자. 이것도 차별성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경을 벗자 이런 주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검색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별성이 없는 블로그는 사람들이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 블로그 홈에서 주제별로 보기 탭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화면 나왔죠? 제 화면에 뭐가 보일까요? 주제. 블로그 네. 주제. 블로그 홈을
보면 주제별 보기가 아. 있어요. 아, 거기 있네. 아, 그 주제에. 네네. 이 주제별 보기를 보면은 관심 아. 주제에 네, 관심 주제. 엔터테인먼트 예술 클릭하면 문학, 책, 영화, 미술, 디자인, 공연, 전시. 이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해주는 거죠. 내가 방송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방송. 방송과 아, 관련된 주제. 블로거들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생활, 노하우, 쇼핑 이거 카테고리 주제를 하는 거죠. 저는 의학 건강했어요. 제가 의학 건강. 그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아. 카테고리 아닐까요? 내가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카테고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방문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요리. 먹는 거, 쓰는 거, 그리고 체험한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못 하잖아요. 그죠?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일상 생각 아니면 요리 레시피, 상품 리뷰 이런 것을 많이 하죠. 그리고 취미, 여가, 여행, 게임, 스포츠, 사진, 자동차, 오, 취미, 맞네. 국내 여행, 맛집. 맛집도 관심이 많아요.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맛집이나 취미, 사진. 근데 여행을 많이 맛집을 다니죠.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맛집. 아, 맛집. 맛집. 제가 교육에 관련한 거 하니까 오늘 68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맛집 하면은 더 많이 들어왔겠죠? 이게 막 먹음직스럽잖아. 이 위에 보이는 것만 봐도. 그죠? 그리고 여행을 못 갔어요. 그러면 여행 간 것도 여기에 검색이 잘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지식과 동향. 네. 저는 교육 학문 쪽으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여기 주제별 보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달의 블로그, 공식 블로그, 챌린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달의 블로그를 클릭하면 보고 싶은 주제가 있거나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것들. 그래서 공연이나 전시, 드라마, 인테리어, 뭐 다이, 스포츠, 어학, 외국어 이렇게 이웃을 맺을 수도 있겠죠. 아까 이웃이 엄청 많다고 했는데 나하고 관련된 것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나하고 관련 없는 거 어차피 그냥 막 추천하지도 했어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공식 블로그가 뭐라고 했죠? 회사에서 하는 거? 네, 공식적인 기관에서 하는 거죠. 기관이나 기업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뢰성이 있겠죠. 대신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신뢰성, 적법성을 네이버가 보증해요. 근데 개인적인 블로그는 보증을 안 해주죠. 내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이런 것들 제출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면 방송 미디어, 매거진, 출판사, 문화예술, 해외 관광청, 네이버 서비스, 공공기관 이거 다 뭐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것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기관이나 기업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블로그도 있다. 블로그는 개인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체도 회사, 회사도 할 수 사업자. 있는 거예요. 사업자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필요한 서류,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번호. 사업자를 넣으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여기서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개인별로 사업자를 내면 매출이 있어야 사업자를 내는 거죠. 매출이 없으면 안 내요. 여기 보면 경기도의 오매, 광주, 안산시 이거 봐요. 다 기관에서 정부 이런 데서 했죠. 개인적으로 낸 곳이 없죠.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이런 기관들에서 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은 없겠죠? 네. 개인적으로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챌린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챌린지 프로그램 핫토픽 도전으로 인기 블로거가 되어보세요. 이렇게 해놔가지고 핫토픽 도전은 매주 화목금 블로그 시 질문에 답한 도전글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글과 동영상은 블로그홈 핫토픽 영역에 일정 기간 노출된다. 그래서 블로그 시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게 검색 노출을 잘 시켜준대요. 그래서 9월 10일 쌀쌀한 가을밤이 오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나요?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내가 블로그시에 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블로그시의 질문에 답하기 눌러서 해주면 되겠죠. 여기 9월 9일 이렇게 한 가지씩 쭉 올라와요. 이거 잘해도 검색률을 이렇게 높여준다니까 하는 게 좋겠죠. 블로그시 질문 답하기. 생각나는 노래.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것도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김나경님은? 코스모스. 저 이거 코스모스가 했어요. 노래예요? 저 이거 했어요. 코스모스 노래 있잖아요. 저는 가을 편지 했어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그거요? 가을 편지 했어요. 음.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거 했어요. 와, 이야, 노래 좋다. 노래도 하시고. 이거 그냥 네, 대표님 나 이거 네. 저 네이버에서 찾아가 왔는데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왔다고요? 찾아가 했는데 찾아가지고 했다고? 예. 뭐 잘하셨어요. 찾거나 어쨌거나 블로그 홈에 오면은 이거 챌린지 프로그램 하시면 좋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블로그는 네 1000만 개 이상이고 계속해서 개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성이 없는 블로그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렵겠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지금 어렵겠다 했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러면 그 말 어렵죠. 한순간 어렵죠. 어려워지죠. 어려워요.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 어떤 거 안 보여요. 안 보여.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이에요. 이 책을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100일 커피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한 잔에 10억을 번 사람들. 명상으로요? 네네. 이 낭독특공대에서 이거 책을 구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3분이면 이 책을 읽어요. 그래서 낭독을 항상 이것을 한 다음에 다른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열린다. 지금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어렵다 생각하는 순간 내 뇌는 멍청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 어렵구나. 그런데 에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좋았어요. 이 책을 항상 하루에 1일차씩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책 읽기 너무 많아요. 네, 이거 3분이면 읽어요. 소리내서. 3분이면. 이 잠재의식 속에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넣어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다요. 10억을 번 사람들. 10억을 낭독특공대에 올려줄 거예요. 번 네. 사람들. 네네. 자,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제와 컨셉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지? 어디예요? 개인의 활동이 개인의 활동이 콘텐츠가 되는 개인 블로그는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가 뭐예요? 개인 블로그.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본 거 있죠? 그게 공식 뭐예요, 지금? 블로그. 공식 블로그. 네, 공식 블로그.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정보가 좋아요. 네. 네이버에서 신청을 하면 인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데 다만 상업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 자, 주제는 내가 다루기로 한 컨텐츠의 분야를 말하는데 네, 내 블로그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특한 차별화 포인트. 네, 독특한 포인트.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SNS를 여러 가지 하잖아요.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일하면 좋아요. 제가 SNS에 다 뭐라고 쓸까요? 십시일강. 그렇죠. 모든 곳에 다 통일해서 가는 게 좋아요.
인스타에서 뭐 인생 아나운서, 페이스북에서 십시일강, 그리고 유튜브에서 낭독 튜터 이렇게 하면 홍보 효과가 그만큼 낮겠죠. 다 통일을 시켜서 널리 전파를 하셔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구독자가 계속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렵다. 어렵죠? 쉬워요. 네, 쉽죠. 어렵다 할 생각하면 수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비슷한 콘셉트의 블로그를 블로그를 벤치마킹하고 벤치마킹하고 차별화된 차별화된 콘셉트를 만들어 보자. 네, 나와 비슷한 컨셉트 블로그를 벤치마킹해서 차별화된 콘셉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응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제와 컨셉트의 내용에 연결시켜 만드는 게 좋아요. 연결시켜서 그리고 운영 방향과 성격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이 나머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카테고리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신동숙 우리 쌤 카테고리 있나요? 블로그 하셨어요? 블로그 그때 스토리텔러로 하긴 했는데 카테고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카테고리 없죠. 예, 선생님한테 그러면 그때 처음 배울 때 네, 스토리텔러. 블로그 만들고 꾸미는 방법부터 할게요. 개설하고 기본 설정해서 글을 잠깐 쓰는 거 이렇게 할게요. 블로그 정보와 프로필 작성하고 이거 있는데 이것을 오늘은 모바일 블로그 앱으로 관리하는 걸 할게요. PC로 하는 건 다음에 하고요. 얘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핸드폰을 꺼내세요. 핸드폰을. 내가 지금 뭐 몇백 명, 1000명이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처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로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블로그 카테고리 개설하는 것부터 할게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블로그가 설치되어져 있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성희님 되어져 있나요? 네, 수업을 할 때는 소통을 잘 해야지 되죠. 블로그를 클릭을 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블로그 설치되어져 있죠? 동숙쌤? 네. 네? 블로그요? 한번 지금 확인해 보려고요. 설치하는 것부터 할게요. 네. 그러면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블로그라고 쓰세요. 그 백지연님하고 김나경 쌤은 블로그를 글쓰기를 해서 쓰시면 돼요. 내가 카테고리 다 정해 놓으셨죠? 정해져 있죠? 그죠? 네. 네. 블로그 쓰시다가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경청하면 되고 네,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되셨나요? 쌤 설치됐어요? 설치 중이요. 설치 중이에요. 네. 정성희님 강의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김미경 있잖아요. 김미경 대학 그걸 들었거든요. 블로그 마케터 박세인인가요? 그분 나와가지고 한 거. 그랬더니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월 매출 200만 원 블로그만 써서 나오더라고요. 와, 어떻게 됐게? 대단하다. 그죠? 우리도 해주세요, 그런 거. 오늘 한 거 있잖아요. 오늘 블로그 주제, 차별성 있는 주제를 만들고 내가 경험한 거, 전문적인 거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서 리뷰를 달아야 돼요.
우리가 블로그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댓글 부대가 많아야 돼요.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 뭔가 있나 싶어서 또 댓글을 클릭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내가 카페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카페가 대표님, 양쪽으로 집이 있는데 왼쪽에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집에는 테이블에 사람들 그냥 한두 명 앉아 있고 빈좌석이 많아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많은 데 사람 가고 싶죠. 많은데. 그렇죠. 많은 데로 가고 싶죠. 근데 대표님, 그럼 이제 그 내 댓글에다가 그럼 댓글을 달아야 되겠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쓰고 나서요. 달아놔요. 처음에. 뭐 감사합니다를 하든 이모티콘을 하나 날려놓든 사람들의 심리가요. 댓글 뭐라고 달았지? 이렇게 한번 클릭하게 되거든요. 댓글 달 시간이 없어 못 달거든요, 저는. 댓글 다셔야 되고요. 답방도 해야 되고, 전 답방도 해야 되고요. 댓글 달는 대신에 답방을 하거든요, 저는. 달아야죠. 답방이 그곳에 그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답방인 거죠? 예, 예. 열심히 예. 가기만 하면 뭐예요? 내 글에 댓글을 써줬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보는 거죠. 아, 왜냐면 보세요. 지연아 오늘도 뭐 먹었어? 대답이 없어. 지연아 네 글 잘 보고 있다? 너 글도 잘 쓴다. 대꾸도 없어. 누가 또 올까요? 나 우리 친구가 온 줄 알았어. 지금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저는 내 글에는 댓글을 안 달았는데. 그리고 누가 댓글 달아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음, 왜냐면 우리 집에 손님이 막 왔어요. 내가 잔치를 벌여놓은 거잖아요. 내가 카페를 열었어. 카페를 열어놓았는데 손님이 왔어요. 근데 내 카페에 온 손님은 신경도 안 쓰고 난 또 다른 카페에 가서 막 놀고 수다 떨고 있는 거야. 그럼 내 집에 온 손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건 뭐냐? 주인도 없고. 이 뭐야? 나보고 혼자 타먹으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교수는 보니까 네. 자기가 계속 20개 정도 이모티콘을 막 계속 자기 거를 넣어놨어. 자기 거 20개나. 와 이리 많이 들어왔노 다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혼자 다 해놨어. 그거 그러니까 애기가 한 거 아닐까요? 아니야. 본인이. 또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그렇게 많이 달아놓으니까 클릭하고 싶죠? 응.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음. 누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그럼 누가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지 들어가 보니까는 전부 다 이모티콘이야. 그러니까 가게를 오픈해놨으면 그에 사람이 많으면 왠지 거기를 가보고 싶다니까 기웃거리고 싶어요. 기웃거려져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내 거를 내가 막 그렇게 해놔도 되겠네요? 내가 그렇죠. 막 달아도 아니 많이 그렇게 많이 자기 거 많이 달아놓으면 그것도 AI가 다 알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두 개 그렇게. 달아놓으면 몰라도. 그렇지. 아이디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네, 아이디 똑같은 건 쭉 달아놓는 것보다. 되셨어요? 설치 되셨어요? 네. 자, 제 화면 보이시죠? 네이버 블로그를 실행을 해주세요. 블로그를 실행을 하면 지금 화면처럼 나옵니다. 오른쪽에 이웃 새 글은 뭐예요? 이웃들이 달아놓은 글, 추천, 이웃 목록, 내 소식, 내 블로그가 있는데 오늘 30분 남았는데 내 블로그 눌러서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부터 할게요. 되셨죠? 여기에서 지금 모먼트 하나 만들고 갈게요. 모먼트. 모먼트가 뭐예요? 순간적인 거죠. 모먼트 만드는 방법 보세요. 지금 두 분은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몰라요. 이거 해야 돼요. 모먼트 몰라요? 네. 여기 보세요. 모먼트라고 되어져 있죠. 잘 보세요. 잘 보고 시간 드릴게요. 여기 모먼트 홈이 있고 만들기가 있는데 이 만들기를 눌러서 우리가 만들 거예요. 만들기 클릭을 하셔도 되고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블로그 홈에서 만들기 클릭해 볼게요. 만들기 클릭. 앱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나오는데. 네, 만들기 클릭.
모먼트는 블로그 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앱으로 앱 이동 확인. 네, 제가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로그아웃 됩니다. 확인. 제가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수기 2024를 쓰는데 부자 리치 천사로 로그인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카테고리가 제가 강의 때 써가지고 없어요. 그럼 지금 저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대답. Yes? 네. 네. 여기서 기본으로 하셔도 되고 동영상으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 화면 하단에 주석 눌러서 여기 있죠? 이 부분. 아, 이제 나온다. 이제 나왔다. 네. 네. 화면 하단 좌측에 이 부분 있죠? 네네. 대답하세요, 대답.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백지원 성우님 기준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답 안 하면. 대답하는 사람 기준으로 가거든요. 자, 클릭하고요. 클릭하면 뭐가 나와요?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게 나오죠. 네. 네네. 네, 여기에서 동영상을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동영상. 아, 동영상? 동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줄게요. 동영상 선택을 하고 한 개에 2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없어요. 그 사진 선택하세요. 사진. 사진요? 네. 사진 선택해 주세요. 사진. 몇 장을 선택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해주세요. 사진 선택. 선택을 했으면 오른쪽 상단에 무엇이 나오냐면 확인이 나옵니다. 확인. 네,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로딩 중입니다. 편집할 수 없는 클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맞죠?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사진만 했거든요, 저는. 저도 네네. 사진만 했어요. 네, 사진만 했으면 괜찮아요. 제가 무엇을 했냐면 GIF 파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GIF 빼고 동영상하고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됐어요. GIF 파일은 안 돼요. 사진하고 다음으로 동영상 파일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죠. 다음. 내가 잠시만요. 다음 하기 전에 내가 사진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죠? 지금 플러스. 2장 넣었는데 더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플러스.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눌러서 플러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추가하고 플러스에 싶은 거. 플러스를 눌러서. 네. 그리고 확인. 확인. 자, 여기에다가 내가 글씨를 쓰고 싶다. 그죠? 네. 글씨 쓰고 싶죠? 그럼 T자를 눌러주세요. T. T.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위치가 아래에서 볼게요. 하나, 둘, 셋, 4번째 사진이죠? 네네. 아래 사진에서 보면 제가 지금 4장을 넣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4번째 위치에 있는데 저는 첫 번째에다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럼 첫 번째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중지. 자, 첫 번째 사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T자를 눌러서 글자를 써주면 되겠죠. T. 일기 블로그라고 한번 써볼게요. 일기 블로그 챌린지. 일기 블로그 챌린지. 여기 보면은요. 제 움직이는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여기 글씨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많이 있네요. 지난번에 배운 캡컷보다는 적죠. 네, 저는 이것으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주도록 합니다. 확인. 옮기면 돼요. 여기 글씨가 가려서 안 보여요. 울지 마시고 옮기면 돼요. 맞죠? 이거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됐죠? 대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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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다 하시면 되니까 다음 하나만 하고 갈게요. 할 줄 아니까 다음. 다음 하면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했는데 최소 10자를 써야지 이게 넘어가요. 10자 이하로 쓰면 이게 등록이 안 돼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열자? 최소 10자. 네, 10자가 부족하면 등록에 하늘색 불이 안 들어와요. 적게 쓰면. 그죠?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해줍니다. 한 모먼트가 등록이 되어졌어요. 등록이 되고 있죠? 이해를 못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등록되고 되는 중입니다. 나와요. 좋아요. 저렇게 열심히 모습을 네. 보여주셔야 돼요. 네, 처음 모먼트가 완성되었어요. 저는 네. 아직 완성 안 되었어요. 저도요. 저도요. 선생님 참 모먼트가 뭐예요? 순간이라는 뜻인데 무슨 뭐 완성되었어요. 순간적인 거죠. 확인 누르면 되죠? 확인. 네, 확인. 확인 눌렀어요. 네. 이렇게 등록 중으로 됐는데, 나옵니다. 네, 아, 똑같네. 등록 중. 네네. 네. 모먼트에도 댓글을 달 수 있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클릭해서 댓글 달아줄 수 있죠.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죠. 공유. 근데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면 공유하기 표시가 안 나오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야지 이게 공유하기가 나오겠죠. 이 공유하기 눌러서 네, 카톡으로 한번 보내줘 볼게요. 공유하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공유하기가? 네, 처음 시작할 때 여기 화면 보이죠? 아, 근데 나는 없지. 이게 진행되면 안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사라져 버렸어. 다 그러면 원상태. 다시 시작을 하세요. 다시. 조기야 됐어요. 조기야. 어떡해. 이미 등록된 건 초기화가 안 되죠. 아, 그래요? 등록 중이라는. 아직 등록 중이에요. 등록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댓글도 쓸 수 있어요. 아니, 네. 등록이 안 되고 어디 갔어요? 지워졌어요? 네. 여기 내 모먼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등록된 거. 아, 등록된 거? 네네. 플레이를 눌러줬을 때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플레이를 안 눌러주면 안 나오죠. 안 돼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돼요. 예, 첫날부터 너무 어려운 걸 하고 있나요, 지금? 아, 만들기로 해야 아니요. 되는구나. 대표님 이게 사진이 잘 뺄 수는 없죠. 다 만들었는데. 다 만드셨어요? 그럼 다시 만드셔야죠. 사진을 빼려면. 아, 엉뚱한 게 들어갔네. 그 위에 지금 보면은 점 3개가 있죠. 네네. 점 3개 찾았어요? 요거? 제 화면 보세요. 점 3개. 그게 저는 그 화면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새로 만드세요. 네. 점 3개 수정. 그렇죠. 수정. 정보 수정. 정보 수정. 그런데 정보 수정을 눌렀는데 사진 수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글이 나오네요. 글만 수정이 가능한 거죠. 네네네. 네, 안 됩니다. 네. 뭐 하라 그랬지? 네, 이 모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카테고리를 만들어야지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사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다음으로 만들기. 가는 거예요? 네, 다음. 다음인가? 네네. 글 안 쓰고 다음으로 가는 거죠? 네. 아, 여기다가 이상해졌다. 나중에 조용히 해봐야 되겠다.
영상 드릴 테니까 이건 보고 하세요.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네. 네. 자, 화면 하단에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이 연필을 클릭하지만 지금은 내 블로그를 눌러서 화면을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뭐 눌러줘요? 사람 모양을 눌러주세요. 사람 모양 클릭. 지금 보면은 전체가 18명이에요.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옛날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낭독특공대 15일차 꿈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등록해 놓은 거 있고 이것을 저는 일상과 맛집 이것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체험 블로그 주얼리로 만들려고 제가 지금 이 두 개의 두 개의 블로그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교육 쪽으로 가고 하나는 요거 맛집 이런 걸로 갈 거예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 만들어 놓고 이게 끝이에요. 맞죠? 네.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오른쪽 여기 홈 편집 옆에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네. 뭐가 나옵니까?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가 카테고리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카테고리가 여러분은 몇 개 있어요? 많이 있어요. 게시판, 경제, 오늘의 주간, 낭독 습관, 영상 특공대, 공개 특강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내 블로그가 전문적인 글을 만들어 놔야지 그게 다이아로직이나 C랭크에 걸린다고 했죠. 내 교육도 섞어놓고 후기도 섞어놓고 맛집도 섞어놓고 내 일상도 섞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블로그가 구분이 돼야 돼요. 내가 일상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일상만 모아놔야 되고 교육만 하고 싶다 그러면 교육만 모아놔야지 검색을 누군가 했을 때 와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글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주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자, 카테고리 옆에 보면은 톱니바퀴가 있죠? 톱니바퀴. 네. 네.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뭐가 나와요? 카테고리 설정이 나옵니다. 네. 저는 그러면 톱니바퀴가 없어요. 없을 리가 있나요? 있어요. 여기 보세요. 카테고리 옆에 맨 위에 오른쪽에 그러니까 있죠? 그게 없어요. 왜 그러지? 오호. 다시 들어가야 되나? 지금 홈편집 옆에. 아, 그거. 그런데 여기가 없어요. 불량인가 봐요. 아니지. 그거 다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 백지연님 오른쪽에 지금 돋보기 옆에 삼색선 보이죠? 제 화면에 네네, 그거까지 눌렀어요. 그거, 예. 그거 여기 있어요. 누르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삼색선 네, 눌러보세요. 홈 편집 옆에 눌렀는데 그게 저기 설정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삼색선 눌러서 네네. 여기에서 PC 버전으로 보기 한번 해볼게요. PC 버전으로 네네. 보기 네.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관리가 있죠. 네. 여기서 바꿔주면 되는데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헷갈려요. 제가 PC 버전으로 오면.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따라갈게요. 그냥 그러면. 네네. 저기로 앱으로. 그래요. 근데 저는 앱이 안 보여. 앱에 그 설정이 안 보여. 없어요. 휴대폰인데요. 네네. 지금 휴대폰. 화면에 보면은 요거 있어요. 여기. 이거는 있어요? 네네. 그건 있어요. 이건 있는데 네. 그건 있는데 설정은 없어요. 카테고리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거 이렇게? 들어가면 네, 카테고리 카테고리 나와요. 카테고리 나오고 위에 저기가 없고 설정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럼 끝나고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 네. 옆에 설정이 안 보여요? 네, 핸드폰 없어요. 어디 거예요? 삼성 거예요, 삼성. 저도 삼성인데 신기하네. 여기에서 제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설정 눌러서 카테고리 설정 눌러주면 그 옆에 더하기가 나오죠. 네.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더하기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주는 거죠. 일상. 내가 빨리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일상을 쓰세요. 일상. 맛집. 저는 소소한 행복 일상 그래놨거든요. 좋아요. 소소한 맛집, 소소한 일상. 좋아요. 행복한 일상 해도 되고요. 부자의 일상. 저는 부자의 일상으로 가볼게요. 부장이라고 해놨네. 부자의. 그러면 대표님 여기 했는데 이 글자를 수정해도 괜찮나요? 네, 그걸 수정할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고. 자, 카테고리 이름 입력을 하고요. 주제 분류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건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일상 생각이냐 아니면 상품 리뷰인지 원예, 뭔지 여기서 골라주는 거예요.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뭔 거 같아요? 요리 레시피도 있고 그래서 맞는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상 생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체크, 지금 연필 위에 초록색이 떴는데 이렇게 체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뒤로 후진하면 주제 분류가 안 된 일상 생각이 되어져 있죠. 그죠? 후진하면 화면 꺽쇠 뒤로 하면 그리고 나서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선택을 해주면 돼요. 우리는 공개할 거기 때문에 부자의 일상, 부자의 일상, 부자의 일상, 부자의 일상, 부자의 일상, 일상생활. 일단 이렇게 해놓고 바꿔줄게요. 확인. 그러면 카테고리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죠? 확인. 면 지금 부자의 일상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더하기 눌러서 카테고리 이름을 저는 주얼리라고 한번 써볼게요. 마이잼 주얼리. 제가 주얼리 보석을 팔 거기 때문에 마이잼 주얼리. 이렇게 하고 주제 분류. 주제 분류는 무엇이 될까요? 취미, 비즈니스. 비즈니스, 경제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딱 맞는 게 없네요. 비즈니스, 경제. 선택하고 화면 상단에 꺽쇠, 뒤로 가기 버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잼 주얼리를 추가하셨습니까? 찾았어요. 확인. 어떻게 찾았어요? 아, 뭐를 누르니까 나타났어요. 뭐 눌렀어요? 몰라요. 뭐 누르니까 나타났어요. 이제 됐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십자를 눌러서 네네. 카테고리 추가하는 거. 네네네. 알겠어요. 찾았어.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카테고리를 제가 지우고 싶어요.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딱 두 가지만 하세요. 딱 두 가지. 이것저것 해놓으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삼색 점 있죠? 오른쪽에. 삭제. 네. 삼색 점 경제 빈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 확인. 그러면 삭제됐죠. 오늘의 주가도 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선택하고 삭제. 자, 낭독 습관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블로그에서 하기 때문에 낭독 습관 삭제. 네, 제가 글을 2건을 해놨기 때문에 복구되지 않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죠? 확인. 그러면 글도 같이 없어지나요? 다 없어지죠? 아, 아깝다. 아깝죠? 근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새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그 글이 아까우면. 새로 블로그를 만드세요. 아니 다른 곳에 옮겨놓고 삭제하면 되잖아요. 그 비슷한 곳에. 아니 근데 그것을 예. 계정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저도 지금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블로그를 그냥 만드는 방법만 알려줬지 이렇게 네네. 부제를 특화해서 해라 이런 말을 안 배웠어요.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뭐 맛집, 일상, 교육 다 짬뽕이 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이제 마이잼 주얼리를 우리 판매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 그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예, 이게 그래서 마이잼 전문성이 아예 주얼리?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럼 이거 하나만 딱 해갖고 돈 벌어야 되겠다. 네, 부자의 일상하고 요 주얼리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제 맛집, 멋집을 써놓는 거죠. 아. 맛집, 체험 맛집. 아니면 체험, 부자의 일상. 이거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 여기다가 카테고리 뭐가 좋을까요? 볼거리, 먹거리. 카테고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네, 먹거리, 맛거리, 먹거리, 맛거리.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 2개의 블로그만 가지고 갈 거예요. 게시판, 네. 제가 이 마이잼 주얼리를 하니까 이것을 질문하기 게시판을 하나 남겨 놓아야겠네요. 질문 게시판으로 하나 만들어 놔야겠어요. 질문. 먹거리, 맛거리. 좋은 카테고리 떠오르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질문 게시판, 주제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좋아요. 마이잼. 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2개, 3개만 하세요. 이것저것 해놓으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다 했어요. 지금 다 만들었어요. 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꺽쇠, 좌측에 꺽쇠. 그리고 X. 지금 보면은 이게 저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지금?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바꿔줘야 되는데 어떤 걸 눌러줘요? 홈 편집 보이시나요? 네. 이미지 말이에요? 어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 대표님 이미지가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 지금 제가 주얼리하고 맛집 멋집을 하는데 이 이미지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가 네. 뭐 이제 보석을 팔면은 기부인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올려놓으면은 전문성 떨어지죠. 그죠? 보석을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보석을 올려놔야죠. 일단은 없으니까 연습 나중에 그 주얼리 사진 찍어서 하시면 되고요. 자, 홈 편집을 눌러주세요. 홈 편집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블로그 명을 입력을 해주는 거죠. 블로그 명. 내 블로그가 뭐예요? 저는 17강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다르게요. 불러야 되겠죠. 블로그명을 뭐라고 할까? 이게 기획을 하지 않고 곧바로 쓰려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기 맞아요. 전에 미리 계획을 노트에다가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써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일단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마이잼 주얼리를 비즈니스 경제로 했어요? 네네. 네. 주얼리 디자이너? 뭐라고 해야 되죠? 별명.
트윙클, 팅클, 팅클, 트윙클. 스타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써놓고 나중에 고칩시다. 리치, 헤빗, 리치 우먼, 리치 스타렛. 영어 이름을 써줘야겠네요. 리치 스타렛. 이거 홈편집 하고 있는데 부르고 주제를 하면 안 되고 내가 놓쳤으면 그냥 따라오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안 놓쳐요. 주얼리 다이소. 주얼리 다이소 2열. 다이소. 이거 주얼리 다이소? 다이소가 아니고 다이소로 해야 되지. 다이소. 다이소는 많으니까. 주얼리 스토어라고 해야 되겠다. 아 근데 또 일상하고 맛집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얼리 숲. 네, 이렇게 일단 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면은 왼쪽에 뭐가 있어요? 카메라. 네. 아경쌤 그 놓쳤으면 그냥 오셔야 돼요. 동영상 보고 하시고 지금부터 따라 하셔야 돼요. 이 카메라를 눌러서 이거 뭐예요?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카메라 눌러서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저 여기 주얼리 있네요. 이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완료. 하면은 이 아이콘이 뭘로 바뀌었냐면 내가 지금 바꿔준 걸로 바뀌었어요. 잘 모르겠다. 손 들어주세요. 제가 뭐 바꿨는지 아시죠? 네. 네. 동영상 보고 할게요,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화면을 지금 보면 이미지 변경, 커버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미지 변경부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변경. 이거죠? 네. 네, 누릅니다. 이미지 변경.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 커버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 커버 이미지 눌러볼게요. 기본 커버 이미지는 이렇게 9개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클릭해주면 이걸로 바뀌겠죠. 이걸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확인. 그림이 이렇게 바꿔져요. 아까 거보다는 낫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홈화면의 이미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미지 변경. 이번에는 앨범에서 촬영하거나 선택. 앨범에서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 맛집이니까 맛집을 갖다 놔도 되고 이 보석을 갖다 놔도 되겠죠. 보석을 갖다 놔야 장사가 잘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저는 요 또 십자가 목걸이를 갖다 놓겠죠. 다음. 그리고 완료. 네. 그러면 이렇게 보석이 들어갔죠. 근데 보석 똑같으니까 저는 사진을 다시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 화면에 요거 눌러서 바꿔주도록 합니다. 지우기 눌러서 보석이 어디 있을까요? 쭉 찾다 보면은 나오겠죠? 제가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있다. 밑에 아까 있었는데. 독서인데요. 아니 아까 밑에 있던데. 아, 여기 많이 있네요. 음. 자, 여기에서 하나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하고 클릭. 네, 다음. 그리고 완료. 화면 2개의 손가락으로요. 쫙 하면은 확대가 되는 거겠죠? 네. 요렇게. 와, 좋아요. 근데 요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중요한 건지 보석이 중요한 건지 모르죠.
두 개의 그렇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우와. 안에서 대표님 이렇게. 부자 되겠습니다. 네네, 부자 돼야죠, 우리. 이렇게 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요 이미지 변경 이것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혼자 따로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네. 하고 커버 스타일이 뭐냐면은요. 커버 스타일 바꿔주도록 할게요. 커버 스타일 클릭. 클릭하면 여기 보이는 화면이에요. 지금 커버 1이고요. 커버 2를 눌러주면 이거 주얼리 숲이 가운데로 갔죠? 아, 예. 네, 커버 3으로 가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커버 4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에게 맞게. 2번. 네,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2번 겹쳐지니까 안 좋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여기에다가 뭘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주얼리에 대한 설명? 주얼리에 대한 설명 아니면 일상과 맛에 대한 거 해주면 되겠죠. 근데 부자가 되는 이것은 제가 낭독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워주고 네 소개글을 써주면 되겠죠. 소개글 이렇게 돼 있어요. 소개글을 입력하세요. 한 줄로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곳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문구는 자기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하면 돼. 주얼리 보석. 안녕하세요. 주얼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심히 쇼핑하시고 많이 많이 사가세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얼리 보석 세상. 그냥 이렇게 짧게만 쓸게요. 네. 추가로 하시고 주소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전화번호 입력하시고요. 필수 체크하시고 인기글 대표글은 뭐냐면은요. 제가 지금 글이 없잖아요. 여기 모먼트 하나에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인기글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 놓은 게 인기글이 되는 거고 대표글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표글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없으니까 못해요. 모먼트 숨기게 하면 빼기 눌러주면 되고 다시 보이게 하면 되겠죠. 네, 이 모먼트를 여기서 보여주면 안 되겠죠. 왜요? 왜 안 돼요? 블로그에 전혀 다른 게 상관이 있어요, 죽어버리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게 죽어버려서.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거 갖다 놓지 말고 얘는 나중에 없애야 돼요. 숨김. 예. 그리고 글 목록의 앨범형, 목록형 여기 지금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가 지금 팔 거잖아요. 주얼리를. 그죠? 네. 그리고 일상에 가면은 먹음직한 걸 찍었잖아요. 카페에 가서도 먹음직한 걸 찍었어요. 그러면은 글 보이는 게 좋아요? 이미지가 보이는 게 좋아요? 이미지. 그렇죠. 그럼 이미지를 하려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돼요? 앨범명. 그렇죠. 자, 카드형도 한번 볼게요. 동영상형. 그래서 앨범형 그림으로 보여주기 하고 다 됐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적용. 헉, 수업 끝났네. 너무 빨리 끝났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아니, 엉덩이 핸드폰으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아니 PC보다 핸드폰으로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폰으로 그냥 오고 가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지하철 기다리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냥 그림 이렇게 맞아. 선택해서 해주면 되고요. 글 쓰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글을 쓰기 위해선 이 노티스, 이 공지사항 이것도 없애야 되는데 게시물 삭제했죠. 삭제했는데 너 왜 나오는 거야? 자, 글을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글 쓰고 싶어요. 이제 만들었잖아. 글 써야 돼요. 어떻게 써요? 삼선. 노노노노. 그러면 뭘까요? 뭘까요? 나는- 뭘까요? 여기 저는 아래에. 저는 삼선 눌러갖고 썼거든요.
예? 아, 아래에다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연필을 눌러서 연필 지금 다 누르세요. 글쓰기 할 거예요. 네. 자, 연필 클릭해 줍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연필을 클릭하면 마일잼 주얼리 요거 전체가 있는데 요것을 마일잼 주얼리가 아니라 어디다 쓸 거예요? 일상에다 쓸 거예요. 일상. 카테고리 클릭하고 먹거리, 막거리 여기다 선택을 해주세요. 이 먹거리, 막거리 자기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다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해줍니다. 일상하고 생각이잖아요. 그죠? 태그 편집 무엇을 쓸 거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X를 눌러주세요. X. 발행 옵션 옆에 X 닫기. 제목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카페를 갔어요. 식당을 갔어요. 사진을 막 찍었죠. 네. 검색이 잘 된다고 했죠. 네. 올 거. 자,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사진 어디 있어요? 여기 카메라 눌러서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사진. 같이 해보세요. 사진 눌러서 오늘 무엇을 드셨어요?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찍어도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뭐, 그 백지연님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사진을 찍으세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올려도 되는 거예요. 자, 밥 먹은 것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클릭했어요. 자, 요거까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뭐 밤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뭐 올리고. 자, 여기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첨부만 합니다. 첨부. 전부. 자, 첨부하면 이렇게 사진 쭉 올라갔죠. 네. 자, 그럼 제목이 뭐가 될까요? 제목.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주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꽃 사진을 주로 올렸네요. 뭐 여기 낭독도 들어갔네요. 뭐 이거 일상이니까 뭐 상관이 없죠. 여기에다가 제목을 써야 되는데 뭘 올리셨어요? 예, 저는 무화과 나무가 보이네요. 무화과. 그러면 무화과. 예, 뭐 셀비어 깨꽃이 있네요. 셀비어. 그리고 두메 바늘꽃. 이런 게 있네요. 뭐 가을꽃, 가을에 피는 꽃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네이버 검색 도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내가 편하게 검색할 만한 단어를 제목에다 써주세요. 무화과 그리고 가을에 피는 꽃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까 깨꽃도 있었죠. 그러면 뭐 깨꽃. 그러면 사람들이 깨꽃을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꽃. 그러면 내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무슨 꽃이 있었냐면 두메 바늘꽃. 바늘꽃. 그러면 두메 바늘. 아, 제목에다가 그 네이버로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걸 제목으로 쓰는 네,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네네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글도 써야 되겠죠. 중간에. 그죠?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줘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십시일강 대표 김영숙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일상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아, 빼버리고 그거 쓰면 안 우리가 되구나. 또 제품, 상품을 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은 쓰지 말고 안녕하세요. 내가 셀러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아. 뭐 김영숙 셀러라고 하면 좀 촌스러우니까 이름도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죠? 월천여사 셀러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다가 이제 스타렛, 뭐 스타렛 셀러, 판매하는 사람이라겠죠. 스타렛 셀러입니다. 네, 계속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만났어요. 근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렸어요. 이렇게 글을 써주고요. 그냥 뭐 많이 쓸 필요도 없죠. 두세 줄 써주고 여기다 또 뭐라고 써요? 얘 이름이 뭐예요? 보라색. 그냥 보라색 난꽃 하지 말고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보고 느끼는 감정이 뭐가 있어요? 보라색 난꽃 속에 얘 팀장의 그냥 느끼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얘 팀장의 얼굴이 원수처럼 떠오른다.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써주고 뭐 두세 줄 써주고 이것도 쭉 이렇게 써주고요. 그림에다가는 써놨지만 이게 검색이 안 될 확률도 있어요. 우리가 이 셀비어 깨꽃이다 그러면 이 깨꽃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되고 이 뭐라고 써주면 좋아요? 깨꽃의 꽃말. 써주면 되겠다. 네,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검색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셀비어 얘는 뭐였죠? 아무튼 네 두메 바늘꽃의 꽃말 이런 것까지 써주면 되고 그렇겠다.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네, 써면 되겠네. 네네 그리고 이 장미는 밤에 중랑천에서 밤에 피는 장미. 예 밤에 피는 장미 해가지고 아직도 시들지 않는 나의 모습 너무나 화려하다. 그래 이것을 항상 나를 대입해서 하면 좋아요. 내가 이 장미 속에 있다. 난 시들지 않는 장미. 다른 것들은 시들었지만 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장미처럼 시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작가님들 계시니까 글 쓰시면 되고 이거 하나하나 일상을 쓰시는데 블로그 쓰는데 30분 안에 맞추세요. 30분을 넘어가지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써서 하면 좋은데 허리가 다 나가죠. 허리 나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좀 길게 막 모르니까 배워가면서 해야 되니까 맞아요. 짧게 안 되더라고요.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강사님, 저 블로그 상당히 노출됐어요. 너무 좋아. 이거 좀 봐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래요? 축하해요. 막 이랬는데 또 전화 왔어요. 강사님, 저 블로그 상당 노출돼서 좋기는 한데요. 병원에 허리가 나면 디스크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집에서 돈 번다고 블로그만 그냥 몇 시간 하셨는데 그랬더니 하루 8시간 밥만 먹으면 거기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허리가 나가버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30분 안으로 맞추는 걸로 하세요. 왜냐하면 지하철 다니면서 잠깐 있잖아요. 화장실 앉아 있을 때 그림만 첨부하면 되잖아요. 그림만 넣어놔도 그림 넣어놓는데 뭐 5분 뭐 이거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글씨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비공개로 해놨다가. 비공개가 아니고 잘 보세요. 그래요. 좀 비공개 해놨다가 이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채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것도 그래요? 부르고 자주 수정하면 싫어해요. 훔쳐왔다고 생각을 그것도 하고 수정이 되는 건가요? 수정이 되는 거고 지금 제 화면을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저장이 있죠? 네. 이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을. 저는 비공개로 해놓고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해서 완성이 되면 이제 전체 공개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 다 그러니까 잘못했네. 배워야 되겠네. 저장을 했더니 지금 아까는 없었어요. 근데 1이라고 나오죠.
저장해 놓은 게 하나란 얘기예요. 아, 네네. 그러면 내가 3개를 저장해 놨어요. 그럼 3개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저장을 해놔서 나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 나갔어. 끝났네? 근데 이제 또 시간이 또 뭐 하다 보니까 시간 또 있어. 그러면 또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실행을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아까 뭐 썼어요? 쓸 때? 와, 이거 보석 봐봐요. 이러면 사람들이 클릭 안 하겠어요? 클릭하겠죠? 아, 이게 모멘트구나. 모멘트. 네. 모멘트를 이거 하면 못하게 클릭하겠죠? 응.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 어떻게 써요 지금 글. 아까 얘기했죠? 글을 쓸 때는 연필을 눌러라. 내 블로그를 가도 되는데 연필을 눌러주면 글씨를 쓸 수 있다. 자, 연필 눌렀어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화면에. 근데 화면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샵을 이용해서 태그를 입력. 노노노노노노. 그럼 여기 어디요? 뭐라 써 있어요? 아, 저장 1. 저장된 게 임시 저장된 게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이 1번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1번 클릭.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게 막 2개, 3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지금은 1개라서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한 줄로. 짜잔. 그러면 이 제목을 클릭을 하는 거죠. 제목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또 쓰는 거예요. 오늘 일기 블로그 챌린지를 실시했다. 일기 블로그 챌린지를 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장. 그렇죠. 저장 또 하는 거야. 저장해 놓는 거야. 그리고 또 이거 나가죠 뭐. 나갔다가 또 시간이 되면은 그때 가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블로그인 거죠. 사진만 저장해 놓으면 쉽잖아요. 그죠? 저장된 거 지우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닫기. 자, 여기서 저장돼서 불러왔어요. 그죠? 이것을 등록을 하면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지우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를 여기 작성 중으로 있는데 편집. 여기서 삭제 수정이 나와요. 여기. 그럼 삭제하시면 되죠. 저장해 놨다가 수시로 수정을 해서 아, 글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 네네. 이거 작성을 하시고요. 미션이 뭐냐면 하루에 1개씩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블로그를 써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면 그것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아까 음식점에 사람이 많으면 가고 싶죠. 먹고 싶죠. 줄 서고 싶죠. 그죠? 대표님, 우리 5명 단톡방에 올려요? 네네. 거기다가 아니, 올려주시면 그러면 돼요. 그냥 이거 계정 안 만들고 있는 거 계속 써도 되죠? 계속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블로그가 되면은 특화가 되죠. 아, 다시 그죠? 만들어. 2개를, 그러면은 2개를, 핸드폰에 2개를 동시에 열 수가 없잖아요. 계속 로그인했다? 하나는 로그 아웃을 해야지 하나를 열 수가 있어요. 네, 그니까. 이게 나는 싫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전문성 블로그 되려면 그때 김영숙 강사의 말을 들을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옛날부터 블로그를 이렇게 막 싸놓고 지우기는 뭐하고 막 그래 또 지우자니 아깝고 어디다 놓을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그러면 저번에 만들었던 거 로그아웃 시키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게 카테고리만 변경하면 되죠. 사용 안 했으면. 카테고리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